네, 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과학 강사 김민지입니다. 2024년도 중1 1학기 기말고사 퍼펙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시험은 이전 시험에 비해서 상난이도 문항수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모아서 5문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5번입니다. 자, 다음은 비스듬히 던져 올린 공의 모습이다. 그래서 운동의 모습을 보시면 이 상태가 포물선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 운동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가 될 텐데요. 1번부터 볼게요. 바닥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바닥이라면 공의 위치가 요거와 요거가 될 텐데 어디서든 질량이 있고 하면은 무조건 중력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않는다는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2번, B 지점에서 중력의 크기가 가장 크다. B를 보시면 이 운동 상태에서 가장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게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3번, A와 C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력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중력의 방향은 이제 힘의 방향이 될 것이고, 이 힘의 방향은 지금 많이 헷갈려 하셨을 텐데 운동의 방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표기를 해드리면은 중력의 방향은 항상 연직 아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다 똑같습니다. 얘가 조금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는 좀 짧아지겠고요. 조금 더 긴, 조금 더 길게. 네, 이런 식으로 중력의 방향은 전부 아래가 되겠고요. 그래서 A와 C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이니까 똑같이 연직 아래 방향. 그래서 반대가 틀리죠. 같다라고 하셔야겠습니다. 4번,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질량은 일정하다. 물체가 운동을 하던 가만히 있던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문항이 돼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잠깐만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공이 운동하는 동안 힘의 방향은 계속 변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운동 방향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데 각각 공에서 이 포물선 운동의 경우는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접선은 여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B에서는 운동 방향이 접선이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해서 5번에 좀 헷갈리셨을 텐데요. 일단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9번입니다. 자, 그래프 나는 두 용수철 A, B에 각각 추를 매달아 이제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용수철 A, B를 그림 가와 같이 이제 연결할 때 용수철 A가 늘어난 길이와 전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용수철 A가 늘어난 거랑 B가 아니라 전체 용수철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용수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길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그러면은 A랑 B에 지금 가해지는 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의 경우는 지금 여기 무게가 15N, 15N에서 도합이 30N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B의 경우는 여기 15N만 가해지는 상황이지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A의 경우는 10N일 때를 한번 볼까요? A의 경우 10N일 때 지금 늘어나는 길이가 2cm입니다. 2cm. 그다음에 B의 경우는 똑같이 10N일 때 훅 늘어나네요. A랑은 다르게 8cm가 늘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사실상 5N일 때 A의 경우는 1cm가 늘어나는 꼴이고 B의 경우는 5N일 때 4cm가 늘어나는 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좀 판단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경우 아까 30N이 매달린 상황이라 그랬고 B의 경우는 추 하나니까 15N이 매달린 상황이니 자, 그에 따른 좀 길이를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30N일 때 A의 경우는 10N일 때 2cm, 그럼 30N일 때는 6cm가 늘어나겠고요. 자, B의 경우는 지금 10N일 때 8cm라고 저희가 이제 찾아냈고 이제 B를 좀 조정하면 5N일 때 4cm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이제 3배를 했을 때 늘어난 길이도 3배가 해당이 돼서 4, 3, 12, 12cm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6cm, 12cm 고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A랑 전체라 그랬습니다. 해서 A가 6이 되겠고 전체는 둘을 더한 18cm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과 18cm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9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가는 길이가 10cm의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와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까 비슷한 상황이네요. 자, 이 용수철의 그림 나와 같이 무게가 100N인 추를 매달았더니 추가 책상에 닿았을 때예요. 그냥 온전히 매달린 게 아니라 책상에 어느 정도 좀 받쳐진 상태에서 이제 닿았을 때 길이가 15cm만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때 책상면이 받는 힘의 크기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책상면이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용수철이 얼마만큼 힘에 따라 늘어나는지를 판단하고 얘가 얼마만큼 이제 힘을 받는지를 이제 구하셔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용수철의 경우는 10N일 때 2cm가 늘어나는 아이입니다. 10N일 때 2cm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일로 가지고 와 볼게요. 10N일 때 2cm라면 여러분, 요 100N일 때는 원래 책상면이 받치지 않는다면 그냥 공중에 이렇게 덩그러니 이제 매달아 놓는다면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비례식을 바로 세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10배가 되기 때문에 얘도 10배가 돼서 20cm 늘어난다라고 금방 구하셨을 텐데요. 근데 원래라면은 이제 덩그러니 매달았을 때는 20cm 늘어나겠지만 지금 책상면으로 받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늘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원래는 20cm 늘어날 수 있는 애가 15cm밖에 못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로 얼마만큼 센티미터가 지금 덜 늘어났죠? 지금 5cm가 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5cm만큼이 위로 올리는 책상면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용수철에서 사실상 10N에 2cm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1cm면은 5N이 작용하는 상황이겠네 라는 이제 비례값을 가지고 5cm면은 몇 N이 지금 위로 받쳐지는 힘이 될까요? 5배가 돼야겠죠. 1cm가 5cm로 늘어났으니까. 그럼 25N의 힘이 반대로 위로 작용하느라 20cm만큼 못 늘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책상면이 받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자, 원래 뉴턴 100N에서 위로 올리는 25N을 뺀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75N이 되겠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네,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자, 다음은 5개에 속하는 각 생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5개. 암기가 돼야지만 사실상 어떤 개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분류로 나뉘어지는지를 아셔야 이제 문제 접근이 되실 텐데요. 하나씩 좀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가 이제 각 개의 예시일 텐데요. 아메바, 집신벌레, 김미역. 얘네들은 원생 생물계가 되지요. 나의 경우 해삼, 지렁이, 수리부엉이, 개. 우리 사람 포함해서 동물계가 되겠고요. 다는 대장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거 세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핵 생물계가 되고요. 라는 이끼, 소리끼, 고사리, 벚나무, 민들레. 우리가 이제 동물과 또 상대적인 식물계가 있지요. 식물계가 되겠습니다. 이끼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송이버섯,
표고버섯. 그래서 버섯들이랑 곰팡이들, 얘네들은 원액과는 다릅니다. 균계라고 따로 얘기를 하죠. 버섯과 곰팡이가 대표적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는 게 가인가? 네, 원생 생물계는요, 핵이 있는 생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문항이 되겠고, 2번, 운동성이 있다. 우리 동물계들은 보통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대부분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균사 잠깐만 밑줄 하시고, 우리 다는 원핵이라 그랬거든요. 핵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제대로 된 핵이 없고, 세균들이 보통 포진되어 있는 이 원핵 생물계가 균사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이 균사는 대표적으로 균계의 특징이에요. 균계. 곰팡이 이런 애들이 이제 균사를 포자와 같이 만들어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핵 생물의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일단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5번 마저 좀 설명할게요.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식물은 세포벽이 정말 유명해요. 근데 이제 맞는데 조금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우리 뒤에 23번 문제를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세포벽이 있는 요 5개의 분류에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식물, 균, 원핵생물 이렇게 3개의 분야가 세포벽이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좀 달라요. 우리 식물의 경우는 이제 셀룰로즈라고 하는 좀 세포벽이 있고, 이 균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좀 셀룰로즈와는 다른 뭐 키틴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요 3개도 세포벽이 있기는 합니다. 요 2개 제외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대부분 생물의 사체 등을 분해한 후 양분을 흡수한다. 마가 지금 균계인데요. 이 버섯하고 곰팡이가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분해자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한 후 흡수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거, 그 역할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2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두 지역의 기역과 니은에 분포하는 생물의 종류와 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두 지역에서 관찰한 이제 모양이 다른 소라의 모습입니다. 같은 모란데요, 좀 모습이 다르게 생겼어요. 자, 가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지역이 달라요. 두 지역이라 했거든요. 그럼 두 지역에 있는 생물의 이제 나뉘어진 모습인데,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문항 보겠습니다. 기역이 니은보다 종 다양성이 더 크다. 자,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에 있는 종수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기역에 있는 종수는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요. 묶음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2그루가 달랑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한 4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는 나무, 아까 여기 제일 많았던 이 공룡이 요렇게 있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룡이 요렇게 있네요. 또 다른 공룡이 이렇게 핑크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종수를 좀 따져보자 했는데, 기역의 경우는 이제 종수가 3종류가 되겠고, 니은의 경우도 종수가 3종류란 말이에요. 그럼 종 다양성은요,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종수로만 따지게 되면은 그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은요, 얼마나 골고루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과 니은을 굳이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역의 경우는 나무가 2그루밖에 없죠. 그래서 좀 종류별로 골고루 있는 애가 오히려 종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틀린 말이 되는데요.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해서 이제 1번은 틀리고요. 2번, 나의 소라의 모양이 디귿과 리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 네, 같은 소라인데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좀 다르게 매끈하게 좀 생겼고, 니은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을 좀 볼게요. 같은 종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자, 여기서 같은 종이라 그랬어요. 자, 진화라고 한다.
진화는요, 같은 종이 아니어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오히려 진화라기보다는 이제 2번에 나와 있던 유전적 다양성으로 보시는 게 더 옳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4번. 기억이 니은보다 생물의 개체수는 적다. 개체수는 지금 보면은 4, 5, 20. 4, 5, 20. 20개로 갔기 때문에 개체수는 20개로 같다. 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4번 틀리고. 자, 5번. 니은이 기억보다 먹이 사슬이 단순하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어렵다. 니은이 기억보다 골고루 있으면요. 이게 기억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나무가 두 그루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와가지고 자연재해 때문에 나무가 뭐 번개를 맞아서 쓰러진다, 없어진다 하면은 되게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니은은 만약에 나무가 두 개가 이제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무가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평형이 유지되기 쉬운 거는 오히려 아까 이제 종다양성이 컸던 니은이 해당되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문항들이 있어서 답은 먼저 2번이 나왔는데 조금 더 문항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벌써 1학기가 끝났는데요. 여름 시즌이 벌써 훅 다가왔습니다. 남아있는 학교 시험에서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구주입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